안녕하세요. 오늘도 별별 야담에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이하고도 흥미로운 조선의 이야기, 오늘도 한 자락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그 시절로 함께 마음을 옮겨보시지요. 저것 눈빛 좀 보셔요. 아침부터 음침하기가 아주 귀신 같네요. 시어머니 마금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련은 마당을 쓸던 손을 멈추지 않았지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은 이제 익숙했습니다. 새벽, 첫 닭이 울 무렵부터 서련은 깨어 있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부엌에 불을 지피고 아침상을 준비했지요. 맏며느리의 하루는 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8년. 이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가족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지요. 부인, 사랑채에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또 그러시는구려. 아침부터 혈압만 오르겠소. 혈압은 무슨, 저 맏며느리 꼴 좀 보세요. 말 한마디 없이 저렇게 돌아다니니 소름이 끼친다니까요. 서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다고 했지요. 눈빛이 이상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련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서련은 조용히 비를 들고 장독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을 아침 공기가 차가웠죠.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사랑채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로 희미한 회색 기운이 피어올랐지요. 서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 색깔, 병이 깊으시구나. 서련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 머리 위의 기운을 볼 수 있었지요. 그 색깔로 건강도, 운명도, 때로는 죽음까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 본 것은 7살 때였지요. 할아버지의 머리 위로 검은 기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요. 10살 때는 이웃집 아저씨의 머리 위로 붉은 기운을 봤습니다. 그해 겨울 그 집에 큰 화재가 났지요.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련을 두려워했지요. 귀신 붙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무당의 피를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집도 제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운이었지요. 아니, 어쩌면 불운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부인, 새벽부터 또 일하셨소? 남편 이진수가 사랑채에서 나와 서련에게 다가왔습니다. 좀 쉬었다 하는 게 어떻겠소? 괜찮습니다, 서방님. 서련의 대답은 짧았지요. 늘 그랬습니다. 진수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서련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었지요. 그의 머리 위 기운은 맑은 푸른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지요. 아내를 감싸주지도 못했습니다. 서련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쌀을 씻었습니다. 나무를 묻혔습니다. 모든 것을 조용히 말없이 했습니다. 작은 마님, 하녀 복순이 들어왔죠. 큰 마님께서 오늘은 사랑채에서 진지 드신답니다. 그렇구나. 저 작은 마님. 복순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대감마님이 요즘 많이 편찮으신 것 같던데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나도 모른다. 서련이 칼로 물을 썰며 말했지요.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올 가을을 넘기기 어렵다는 것을. 하지만 말할 수 없었지요. 절대로. 이 능력을 들키는 순간 서련은 끝이었습니다. 무당으로 몰리거나 귀신 붙은 것으로 쫓겨날 것이었지요. 복순이 나가고 서련은 혼자 남았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타올랐지요. 붉은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서련의 눈은 더욱 깊고 묘하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이상한 눈빛. 서련은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살자.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8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했지요. 그렇게 서련의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련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지요.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시어머니 눈치를 살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도 서련은 장독대에서 장을 뜨고 있었습니다. 점심상을 준비하려던 참이었지요. 곽돌아, 빨리 가자. 마당 건너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 곽돌이가 서둘러 걸어가고 있었지요. 그 뒤를 또 다른 하인 춘복이가 따라갔습니다. 춘복은 곽돌이와 함께 대문간 일을 맡은 사내였습니다. 서련이 무심코 그쪽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건 서련의 손이 멈췄지요. 장을 뜨던 국자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짙은 붉은 기운이 피어올랐지요. 핏빛처럼 진하고 마치 불길처럼 일렁이는 색이었습니다. 서련의 숨이 멎었습니다. 저건 죽음의 기운이다. 서련은 전에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지요. 고향에서 영모에 연루되어 삼족이 멸한 그 집안 사람들에게서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머리 위로도 똑같은 붉은 기운이 있었지요. 서련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왜 저들에게서 저런 기운이? 그날 밤 서련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붉은 기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지만 악몽을 꾸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서련은 조심스럽게 곽돌이와 춘복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밤마다 창고에 드나들었지요. 그리고 서련은 더 끔찍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머리 위로도 같은 붉은 기운이 번지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짙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심지어 하녀들에게까지 집안 모든 사람에게로 그 기운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모두 죽는다. 서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마금이 서련을 불렀습니다. 창고 곡식을 확인해 보았더니 이상하더구나. 마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죠. 분명 지난달에 채워 넣었는데 벌써 절반이나 줄었어. 내가 관리를 어떻게 한 게냐?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서련은 창고로 갔습니다. 쌀독을 열어보니 과연 곡식이 많이 줄어 있었지요. 누군가 몰래 가져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련은 창고 안을 살폈습니다. 구석에 놓인 집더미가 평소와 달리 흐트러져 있었지요. 그 아래로 무언가 숨겨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서련은 조심스럽게 짚을 치웠습니다. 나무 상자가 나타났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열어야 했습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서련의 심장이 멎는 듯 했지요. 무기들이었습니다. 창과 칼날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종이 뭉치가 있었습니다. 서련이 종이를 펼쳤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모를 계획한다는 내용의 서신들이었지요. 그리고 그 서신에는 시아버지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가짜다. 누군가 이 집안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심해서 옮겨. 밖에서 곽돌이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서련은 재빨리 상자를 덮고 집더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곽돌이와 춘복이 들어왔지요. 둘은 구석에 쌓인 짐을 들어올렸습니다. 내일이면 광군에 밀고가 들어갈 거야. 곽돌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럼 이 집안은 끝장이지. 대감도 마님도 도련님도 모두 역적으로 몰려서 그럼 우리는 포상금을 받고 멀리 떠나는 거지. 춘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련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일? 그럼 시간이 없어. 두 사람이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서련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련은 떨리는 손으로 치마 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몇 달간 몰래 기록해둔 장부가 있었지요. 창고 출입 기록, 날짜, 곡식이 줄어드는 시기, 하인들의 수상한 행적들. 처음에는 그저 이상해서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이번만큼은 말해야 한다. 서련은 처음으로 자신의 침묵을 깨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안 모두를 구하기 위해. 다음 날 아침 서련은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결심하기까지 밤새 고민했지요.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이대감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 위 붉은 기운은 어제보다 더 짙어져 있었지요. 대감어른. 서련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감이 고개를 들었지요. 맏며느리가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신기한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일이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서련은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말했지요. 창고에 이상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무기와 영모를 꾸민다는 가짜 서신도 있습니다. 순간 이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대감어른, 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곽돌이와 춘복이 이 집안을 함정에 빠뜨리려 합니다. 내가 미쳤구나. 이대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소리에 안채에서 시어머니 마금이 뛰어나왔지요. 무슨 일입니까, 대감어른? 이것 보시게, 부인. 맏며느리가 밤에 창고를 뒤지고 다니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소. 마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저게 집이? 마금이 서련에게 다가왔죠. 내가 감히 무슨 소리냐? 영모라니 이 집안을 더럽히려는 게냐? 어머님, 제발 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서련이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곽돌이와 춘복이 어제 밤에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안에 광군에 밀고를 넣는다고. 들었다고? 내가 밤중에 하인들을 엿듣고 다녔다는 게냐? 마금이 서련의 뺨을 때렸지요. 찰싹. 서련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이제 보니 완전히 미친 거로구나. 아니, 어쩌면. 마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어쩌면 내가 역적의 앞잡이가 아니냐? 이 집안을 무너뜨리려고 시집온 것 아니냐? 어머님, 그게 아닙니다. 입 닥쳐. 마금이 하녀들을 불렀지요. 복수나 순이야. 당장 이 계집을 창고에 가두어라. 문을 잠그고 자물쇠로 채워라. 어머님, 서련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인들이 서련의 팔을 붙잡아 끌고 갔지요. 서련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남자 하인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창고. 하필이면 그 증거들이 숨겨진 바로 그곳에. 서련은 창고 안에 갇혔습니다. 문 밖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땡그랑.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끝이구나. 서련은 어둠 속에 주저앉았습니다.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듣지도 않았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서련은 목이 말랐습니다. 아침도 먹지 못했지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곽돌이었지요. 그의 손에는 물 한 사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작은 마님, 물이라도 드십시오. 곽돌이가 음산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서련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머리 위 기운을 봤습니다. 핏빛보다 더 짙은 검은색이 섞여 있었지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련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목이 마르실 텐데. 곽돌이가 물사발을 서련 앞에 놓았습니다. 저도 참. 작은 마님이 눈치채실 줄은 몰랐습니다. 똑똑하시긴 하네요. 그가 다가왔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잖습니까? 오히려 작은 마님이 미친 것으로 몰렸으니. 곽돌이가 웃었습니다. 저 물 드시면 편히 가실 겁니다. 아프지 않을 거예요. 그럼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죠. 독. 서련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왜 이러는 겁니까? 왜긴요. 돈이죠. 김판석께서 이 집안을 역적으로 만들면 엄청난 포상금을 주신답니다. 곽돌이가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편히 가십시오, 작은 마님. 내일 아침이면 광군이 들이닥칠 테니까요. 그럼 이 집안은 끝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어둠. 서련은 물사발을 바라봤지요. 맑아 보였지만 그 안에는 죽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서련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고 창문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빠져나갈 수는 있었지요. 한 번만이라도 능력이 드러나더라도 서련은 결심했습니다. 이 집안을 구하기로. 설사 자신이 마녀로 몰리더라도.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서련은 창고 창문으로 다가갔지요. 창문은 높았지만 집더미를 쌓으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짚을 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창문을 밀었습니다. 뿌드득. 오래된 나무가 삐걱거렸지만 다행히 열렸지요. 서련은 치마를 걷어올리고 창문 밖으로 몸을 빼냈습니다. 좁았지만 가까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무릎이 후들거렸지요. 하지만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달빛만이 서련의 길을 비췄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작은 마님? 서련이 돌아보니 곽돌이와 춘복이 서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곽돌이가 칼을 뽑았지요. 아무래도 확실하게 처리해야겠군요. 물에 독을 탔는데 드시지 않으셨나 보네요. 춘복도 칼을 뽑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련에게 다가왔죠. 서련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곧 등이 담장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소리 지르면 소용없습니다. 이 시간에 뒷마당까지 소리가 안 들어요. 춘복이 음산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대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에 지나가던 행인이었지요. 곽돌이와 춘복이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련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있는 힘껏 담장을 기어올랐지요. 손이 까졌습니다. 치마가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계집 잡아. 곽돌이가 소리쳤지만 서련은 이미 담장 너머로 뛰어내렸습니다. 쿵! 땅에 떨어지며 발목을 삐끗했지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지요. 뒤에서 두 사람이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마님, 도망가봐야 소용없어요. 서련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숨이 가빠왔지요. 발목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관청. 그곳까지만 가면 서련은 사람들이 사는 집들 사이로 뛰어갔습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지요. 한참을 달렸을 때 뒤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련은 잠시 골목 한쪽에 숨어 숨을 돌렸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리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가로질러 관청으로 향하는 큰 길로 나왔습니다. 한참을 더 달려 관청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습니다. 누구요? 문지기가 나와 서련을 막아섰지요. 서련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판관 어른을 뵈어야 합니다. 급한 일입니다. 한밤중에 무슨. 내일 오시오. 내일이면 늦습니다. 서련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지요. 영모가 꾸며지고 있습니다. 문지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모라는 말에 놀란 것이지요. 잠깐 기다리시오.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이판관이 나왔지요. 50줄의 사내였습니다. 옷을 급히 걸친 듯 허술했습니다. 영모라고 했소? 예, 판관 어른. 서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집안이 함정에 빠지려 합니다.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서련은 품속에서 장부를 꺼냈지요. 치마 속에 숨겨왔던 것입니다. 이판관이 받아 촛불에 비춰 살펴봤습니다. 장부에는 날짜, 거래 물품,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곽돌이와 춘복이 만난 외부 상인들의 이름도 있었지요. 하인들이 외부 상인과 거래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창고에는 무기와 가짜 영모 서신이 숨겨져 있습니다. 서련이 재빨리 설명했지요. 내일 새벽 그들이 관군에 밀고를 넣을 겁니다. 저희 집안을 역적으로 만들려고. 이판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장부의 날짜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최근 몇 달간 의심스러운 상인들이 목격됐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함정이라. 누군가 대개 집안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말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알았소? 서련은 잠시 망설였지요. 보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보았다? 예. 집안 모두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서련이 이 판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거짓이 없었지요. 이 판관은 서련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소리 없는 눈이 더 멀리 보는 법이지. 이 판관이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즉시 출동 준비를 하라. 동이 트기 전에 이대감 댁을 급습한다. 포졸들이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서련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제 끝낼 수 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이판관과 포졸들 그리고 서련이 이대감 댁으로 향했지요. 말발굽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곽돌이와 춘복이 큰 짐을 싸서 대문 밖으로 나오려던 참이었지요. 도망치려던 것입니다. 관청에서 나오셨다. 문을 지키던 하인이 소리쳤습니다. 곽돌이와 춘복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이놈들, 꼼짝 마라. 포졸들이 말에서 내려 두 사람을 둘러쌌습니다. 판관 어른, 저희가 무슨... 입 닥쳐. 이 판관이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저 창고부터 수색하라. 포졸들이 일제히 창고로 향했습니다. 이대감이 사랑채에서 급히 나왔지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급히 일어난 모습이었습니다. 판관 어른, 이게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시어머니 마금과 남편 진수도 안채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때 서련이 이 판관을 따라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 계집이 어떻게... 마금이 놀라 소리쳤지요. 어제 창고에 가뒀던 며느리가 판관과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게다가 옷은 찢어져 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지요. 부인, 잠시 조용히 하시오. 이 판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창고에서 포졸들이 나왔지요. 그들의 손에는 무기와 서신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판관 어른 찾았습니다. 포졸 하나가 가짜 서신을 이 판관에게 건넸지요. 이 판관이 서신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대감을 바라봤습니다. 대감, 이 도장이 당신 것이오? 이대감이 서신을 받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런 서신을 쓴 적이 없습니다. 알고 있소. 이건 가짜요. 이 판관이 곽돌이를 노려봤습니다. 내 놈들이 꾸민 것이지. 곽돌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입술만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판관 어른, 춘복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다 했습니다. 닥쳐, 이 멍청한 놈아. 곽돌이가 춘복을 노려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두 자백하라. 누가 시킨 것이냐? 이 판관이 다그쳤지요. 김 판서께서 춘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 어른과 원한이 있다고. 이 집안을 무너뜨리면 큰 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대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김 판서, 지난해 과거 시험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을 이대감이 고발했던 사람이었지요. 그 일로 김 판서는 벼슬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숨기고 가짜 서신을 만들고 오늘 광군에 밀고 하려 했다는 게냐? 예,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판관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포박하라. 포졸들이 두 사람의 손을 묶었습니다. 곽돌이가 마당을 둘러보다가 서련과 눈이 마주쳤지요. 전연이었군. 그 이상한 눈빛으로 다 봤던 거군. 곽돌이가 이를 갈며 서련을 노려봤습니다. 입 닥쳐. 포졸이 곽돌이의 등을 밀었습니다. 그때 이대감이 소리쳤습니다. 잠깐만. 모두가 이대감을 바라봤지요. 판관 어른, 한 가지만 여쭙겠소. 이대감이 서련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았소?
창고에 갇혀 있었는데 이 판관도 설현을 바라봤지요. 모두의 시선이 설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설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길 수 없었지요. 사람의 기운을 봅니다. 설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 머리 위의 기운으로 건강과 운을, 때로는 죽음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요. 며칠 전 곽돌이와 춘복의 머리 위로 붉은 기운이 보였습니다. 죽음의 기운이었지요. 그리고 그 기운이 대감어른께도 집안 모두에게도 번지는 것을 봤습니다. 설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럼 내가 이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그래서 창고에서 증거를 찾고 목숨을 걸고 관청까지 간 게냐? 예.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는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었지요. 이대감은 한동안 설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내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 죽었을 것이다. 그날 저녁 이대감과 진수가 설현의 방을 찾았습니다. 설현은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지요. 담장을 넘을 때 손이 까지고 달리느라 발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며느리야. 이대감이 부드럽게 불렀지요. 8년 만에 처음 듣는 다정한 호칭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이대감과 진수가 들어와 설현 앞에 앉았지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대감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 이대감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내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가두기까지 했다. 괜찮습니다, 대감어른. 아니다. 괜찮지 않다. 이대감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설현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주었지요. 설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8년을 살면서 한 번도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었습니다. 늘 맏며느리 아니면 저 계집이었지요. 내 목숨을 걸었다. 능력이 드러나면 위험한데도 이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모두 역적으로 몰렸을 것이다. 집안이 망하고 삼족이 멸했을 것이다. 진수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진수의 목소리도 떨렸지요.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소. 어머니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서방님, 앞으로는 다르겠소. 누가 뭐래도 내가 부인을 지키겠소.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용서와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대감 댁 맏며느리가 집안을 살렸대요. 어떻게요? 천기를 볼 수 있대요. 사람의 운명을 읽는다나 뭐라나. 그래서 영모 음모를 미리 막았다던데. 세상에, 그럼 그 이상하다던 눈빛이 신통한 능력이었던 거지.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귀신 붙었다는 소문도 다시 돌았습니다. 하지만 곧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으로 집안을 구했잖아. 그래, 나쁜 능력이 아니야. 하늘이 준 능력이지. 천기를 본다는 건 하늘의 뜻을 읽는 거 아닐까? 사람들이 설현을 찾아오기 시작했지요. 작은 마님, 저희 집안도 좀 봐주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아프신데. 설현은 조심스럽게 그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기운을 보지는 않았지요. 먼저 의원께 가보셨습니까? 아직. 의원께 먼저 가보십시오. 제가 보는 것보다 의원이 훨씬 정확합니다. 정말 위험한 경우에만 꼭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 마금이 설현을 불렀습니다. 설현아. 마금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지요. 설현이 안채로 갔을 때 마금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앉아라. 설현이 마금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마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어머님, 8년 동안 내게 너무 모질게 했다.
마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눈빛이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 눈이 우리를 살렸구나. 마금이 설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은 것은 용서해다오. 어머님, 다 지난 일입니다. 아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마금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이제부터는 진짜 며느리로 대하마. 이 집의 맏며느리로. 설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설연은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8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설연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천기를 본 여인 설연.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킨 그녀의 진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대감 댁은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집안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지요. 이대감 댁은 믿을 만한 집안이야. 그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대감께 찾아가면 돼. 절대 남을 속이지 않아.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설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땅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두 집안이 서로 자기 땅이라고 우기며 싸웠지요. 몇 달째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대감 어른께 부탁해보면 어떨까? 누군가 제안했고 두 집안은 이대감을 찾아왔습니다. 대감 어른,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대감이 두 집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판단하기 어려웠지요. 둘 다 그럴싸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연아, 이대감이 며느리를 불렀지요.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설연은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한 사람의 머리 위로는 맑은 기운이, 다른 사람 위로는 탁한 기운이 보였지요. 탁한 기운에는 거짓의 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쪽 분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설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시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 불안함이 보입니다. 이대감은 설연의 말을 믿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설연의 말이 맞았지요. 한 사람이 문서를 조작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대감 댁에는 하늘의 눈이 있어. 그 며느리 말이지. 거짓을 가려낸다던데. 그래서 저 집안은 절대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말했지요. 어느 날 관청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이대감이 사랑채에서 그를 맞았지요. 무슨 일로 오셨소? 사실은 댁의 며느리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입니다. 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헌부에서 요즘 조정안의 부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께서 사람의 기운을 보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조사에 협력해 주실 수 있으신지? 안 됩니다. 이대감이 단호하게 말했지요. 며느리는 이 집안 사람이요. 관청 일에 끌어들일 수 없소. 대감 어른,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도 안 돼요. 이대감의 목소리가 강했습니다. 며느리가 그 능력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오? 고향에서 손가락질 받고 이 집에 와서도 8년 동안 구박받았소. 이제 겨우 평온을 찾았는데 다시 소문의 중심에 세울 수는 없소. 관리는 할 말을 잃었지요. 알겠습니다. 대감 어른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관리가 돌아간 뒤 이대감이 설연을 불렀습니다. 설연아, 방금 관청에서 왔다. 알고 있습니다. 설연은 멀리서 관리가 오는 것을 봤지요. 사헌부에서 내 도움을 청했지만 내가 거절했다. 고맙습니다, 대감 어른. 내가 원한다면 도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대감이 설연을 바라봤지요. 내 평온이 더 중요하다. 이미 충분히 고생했다. 저는 이 집안 사람입니다. 설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안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이대감이 설연의 손을 잡았지요. 며칠 뒤 마을에 또 소문이 돌았습니다. 조정에서 이대감 댁 며느리를 부르려 했대. 그랬어? 그래서 대감 어른이 거절하셨대. 며느리를 지키려고. 역시 이대감 댁이야. 이제는 며느리를 제대로 대하는구만.
설현은 여전히 조용히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가끔 찾아오는 이웃들의 고민을 조용히 들어주었지요. 하지만 함부로 기운을 봐주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위험한 경우에만 꼭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작은 마님, 저희 아이가 자꾸 아픈데 의원께 보이셨습니까? 아직. 의원께 먼저 보이십시오. 제가 보는 것보다 의원이 훨씬 나으십니다. 설현은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았지요. 그날 밤 설현은 달을 바라봤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인정받지 않아도 이렇게 평온하게 사는 것으로 충분해.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설현은 조용히 미소 지었지요. 가을이 왔습니다. 이대감 댁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마을에서 가장 믿을 만한 집안이 되었지요. 이대감 댁은 절대 남을 속이지 않아. 그 며느리 때문이지. 거짓을 가려내니까.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대감께 가면 돼.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대감이 가족들을 모두 불렀지요. 사랑채의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마금, 남편 진수, 그리고 설현까지. 오늘 할 말이 있다. 이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설현아, 앞으로 나와 앉거라. 예. 설현이 당황했습니다. 어서 나오너라. 설현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갔지요. 이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설현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어른. 설현이 놀라 물러섰습니다. 아니 됩니다. 어찌 저 같은 며느리에게. 아니다. 이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을 지킨 이는 바로 너였다. 설현 내가. 진수도 아버지 옆에서 일어나 아내에게 절을 올렸지요. 부인 고맙소. 우리 모두를 살려주어서. 서방님. 마금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다가 설현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다 설현아. 마금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죽었을 게다. 설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8년 동안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지요. 이제부터 이 집안의 모든 큰 결정은 내 의견을 먼저 듣겠다. 이대감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진짜 기둥이다. 말없이 지켜본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이제 알겠구나. 대감어른, 앞으로도 이 집안을 부탁한다. 이대감이 설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대감이 며느리에게 절을 올렸대. 정말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그럴 만도 하지. 저 며느리가 집안을 살렸는걸. 진짜 큰 사람은 조용한 법이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설날 아침 온 가족이 차례상 앞에 모였습니다. 설현아, 이대감이 불렀지요. 오늘은 내가 제사를 주관하거라. 제가요? 그렇다. 이 집안의 큰 며느리니까. 설현은 떨리는 손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조상님께 절을 올리며 생각했지요. 감사합니다. 이 집안의 일원이 되게 해주셔서. 제사가 끝나고 온 가족이 떡국을 먹었습니다. 마금이 설현의 그릇에 떡을 더 넣어주었지요. 많이 먹어라, 설현아.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고맙소. 무엇이오 서방님? 그냥 내 곁에 있어줘서. 이 집안에 와줘서. 설현은 조용히 미소 지었지요. 그날 저녁 설현은 마루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었지요. 평화로웠습니다. 설현의 눈에는 이 집안을 감싸고 있는 밝은 기운이 보였습니다. 푸른빛과 금빛이 어우러진 따뜻한 빛. 이제 괜찮아. 모두 안전해. 설현은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살았지만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지만 필요할 때 나섰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설현의 방식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큰 사람은 크게 떠들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힘은 조용한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이대감 댁의 진짜 주인은 말없는 며느리 설현이라는 것을.
달빛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그 빛 아래서 서련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지요. 천기를 보는 여인.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는 한 사람의 며느리. 말없이, 묵묵히, 하지만 누구보다 강하게. 서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별별 이야기들이 숨어 있지요. 조용한 사람들의 이야기, 말없는 이들의 힘, 드러나지 않아도 빛나는 살들. 오늘도 별별 야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조용하지만 빛나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